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09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간입니다.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연습할 때나 실기 연습할 때도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을 푸셔야 됩니다. 그게 효율적이에요. 물론 문제지는 항상 이론이 앞에 있어요. 실제 시험 볼 때도 앞쪽에 딱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론을 15문제잖아요. 다 그냥 술술 잘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한 사람은 적어도 한두 문제, 많으면 대여섯 문제가 긴가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론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땀나고 가슴 뛰고 눈에 뵈는 게 없고 막 이렇게 돼요. 실기할 때 손 떨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 먼저 하고 이론을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훨씬 유용합니다. 갑시다. 1번.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그래놓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건데 사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던 거죠. 그죠? 근데 나왔네? 근데 교환거래, 손익거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을까요? 이런 시간에 얘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였죠. 수익과 비용이 없다. 수익 비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교환거래. 수익과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 교환거래고, 수익과 비용이 있다. 있는데 좀 무식하게 했죠. 혼자 있냐 같이 있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지요.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고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였다. 또 어떻게 또 공부하면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와 합쳐진 게 혼합거래다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써놓기도 하죠. 근데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래에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없으면 교환거래,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 교환거래. 근데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혼자 있다라는 얘기는 그 거래의 전부가 수익 비용이면 손익거래고 거래의 일부만 수익 비용이면 혼합거래였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수익과 비용. 근데 수익과 비용. 자, 1번 갑니다. 상품을 매출하기로 매출한 게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대. 그럼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계약금 받을 때 쓰는 말은 선수금 부채죠. 즉 비용이나 수익 없지요. 비용이나 수익 없으니까 교환거래 맞지요. 두 번째,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됐어요. 그럼 차변에 통신비하고 수도광열비, 차변에 통신비와 수도광열비라는 비용 발생, 요즘 통수돌 막 나오던데, 통수돌이 아니라 할복돌이잖아요, 걔들은. 어쨌든 통신비와 수도광열비 비용,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했고 그 비용만 있죠. 비용 말고 다른 게 없죠. 비용만 있잖아요. 대변 보지 말고. 대변은 자산인데 비용 있는 쪽만 봤을 때 비용 혼자 있다. 또는 거래의 전부가 비용 수익이다. 손익거래죠. 맞죠? 1, 2번 맞아요. 3번 손익거래. 사무실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집세 임대료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아서 수익으로 처리하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이고 대변의 임대료 수익이죠. 자, 포인트는 수익과 비용.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 혼자 있죠. 혼자 있으니까 손익거래. 맞네. 1, 2, 3번 다 맞으니까 답은 4번. 단기 차익금과 장기 차익,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네. 어쨌든 차익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뭐야? 차변에 단기 차익금이든 장기 차익금이든 장기 차익금이든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자산과 부채잖아요. 자산과 부채. 비용이나 수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자, 비용이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비용이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지요. 혼합거래는 대표적인 게 단기든 장기든 차익금과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를 만약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상환했다 이렇게 나왔다면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도 있잖아요. 딴 놈이랑 같이 있죠. 또는 이 비용은 이 거래의 일부이죠. 이 거래 금액의 일부입니다. 이런 게 혼합거래입니다. 대표적으로. 됐죠? 자, 2번. 다음 중 결산 때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손이라는 뜻만 알면은 거저먹기죠. 대손은 채권, 대표적으로는 채권. 이건 매출 채권이고 얘는 기타 채권이죠. 얘는 매출 채권이고 외상 매출금 받아들임을 합쳐서 매출 채권. 또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기타 채권. 근데 대손이라는 말 자체가 채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회수 불능 못 받게 된 것을 대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든 기타 채권이든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게 대손. 차입금은 채무잖아요. 부채잖아요. 대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죠? 답이 4번. 그러니까 대손이라는 뜻만 알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쫙 보면 나오죠. 어서 많이 보던 거죠. 그냥 딱 봐도 나와야 돼요. 숭구리 당당 보이네. 당사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 답이죠. 그래서 왜 회계상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있잖아요. 통화와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 통화 대용증권에 자기야 수표 들어가고 우편 환 들어가고 그리고 배당금 성립표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이런 거 있죠. 우송 1만 배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에 다 있잖아요. 전신환, 국고송금 통지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가계 수표, 우편환, 송금환, 일람 출고보험, 만기 대놈, 배당금 통지서, 대체저금, 환급증서.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있어요. 뭔 소리냐 그런 분들은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기본서 보세요. 기본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항상 옆에는 기본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빨리 기본서를 찾아보고 그 과정이 공부예요.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답만 보고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면 자기 실력이 안 늘어요. 당사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4번. 이건 또 뭐예요? 상품의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얼마냐? 순매입액이라 하면 총매입액에서 매입 총액, 총매입액에서 환출 및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을 뺀 거죠. 물론 이 매입액에는 매입액 플러스 매입운임, 매입제 비용, 매입액 플러스 매입운임 합친 거지요. 합쳐야 되지요. 그럼 답 나왔네. 매입액에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플러스, 그리고 매입액, 매입 애누리가 아니라 매출 애누리야. 아, 치사하게. 매입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매출이 써 있어. 함정이죠. 얘는 넣으면 안 됩니다. 아, 깜빡 속을 뻔했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결국 5만 원에 49,000원. 49 3번 49,000원. 매출 애누리 이거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매입 애누리야. 매입 애누리면 마이너스 해야죠. 그러면 44,000원이죠. 그죠? 1번 찍은 사람 좀 있겠다. 틀렸어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빼야 되지요. 이런 것도 쌩기초. 우리 재고자산편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여기는 거저먹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이의신청이 회계 2급에서는 없네요. 회계 2급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정 답안 나오고 강의 촬영하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에는 그냥 가답안 나왔을 때 바로 찍는데 그리고 가답안에서 확정 답안 올 때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카페에서 찍을 때는 지금 확정 답안 나오고 찍습니다. 다음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가 뭐다냐? 이건 거래입할 요소. 이것도 쌩기초죠. 거래입할 요소의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가장 기본은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고 수익 대변이고 비용 차변이지요. 그죠? 그럼 차변에 올 수 있는 거 비용 발생. 이미 답은 보이죠? 이미 답은 보입니다. 벌써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자본 증가는 대변. 그리고 반대쪽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또 부채와 자본이 원래 대변인데 대변의 증가, 차변은 감소. 그래서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 오는 건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자산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 다음 비용 차변, 수익 대변. 너무나 당연한 쌩기초. 이건데 이걸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냥 빨리 이론부터 듣고 오세요. 파이팅.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차변 올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으면 전자담배인가 이런 분이 계시다며. 전자담배 아니에요. 이거 넘기는 거예요. 저 담배 안 펴요. 넘어가고 6번.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래. 이런 대변의 외상매출금인 걸 찾으라네요. 자, 먼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을 때 이건 외상매출금? 차변이죠. 물어본 건 대변이고 분계로 표시하면 상품 매출했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가번을 여기다 할게요. 여기 좁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고 우리 실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이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대변입니다. 결론은 가 나오면 틀려. 가 나오면 탈락. 그럼 답은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1, 4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요. 아셨죠? 두 번째,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회수된 거죠, 회수. 그 외상값 받은 게요. 그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대변. 그럼 나번이 들어가야죠. 나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죠. 돈 들어오고 외상매출 채권은 감소되고 대변에 오는 거 나가 들어가야 돼. 나가 들어가야 돼. 그럼 볼 것도 없네. 탈락. 그럼 답은 2번. 2번이 답입니다. 다는 안 봐도 되겠지. 외상매출금을 현금 받았대. 아니 답은 보통예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뿐이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똑같습니다. 요거죠. 대변. 4번은 외상매입. 웬 외상매입이에요. 외상매입금을 한 달 후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외상매입금이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물어본 건 외상매출금이지. 외상매입금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2번. 기본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어려운데요?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더 해야 돼요? 더 하고 오세요. 기출문제는 이론 강의랑 실무 강의를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 왔다. 그럴 때 기출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90점, 100점 맞아야지 겨우 69, 70 왔다 갔다 이러면은 자격증 따는 의미가 별로 없이요. 물론 합격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목표가 합격만 하면 이게 아니라 나는 100점 맞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무 나가서 욕 안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자, 7번.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 자산이 5만 원 과대 많았다. 과대 계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뭐다냐. 아, 기말이 커졌대. 그럼 기말이 커졌다 그러면 왜 머릿속에 여기도 보니까 순이익도 보이고 매출원가 보이고 영업이익 보이고 차기월되는 재고자산이 보이는데 재고자산이 5만 원 과대래매 5만 원 과대래매 이거나 같은 얘기지.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냐. 이익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바로바로 보여야 되지요. 이럴 때 일단은 머릿속에 기초재고는 차변이죠. 재고자산. 상품이 재고자산이죠. 상품이 재고자산입니다. 기초재고는 차변이고 기초재고가 차변이면 기말재고는 대변. 전기이월, 차기이월. 전기이월, 차기이월. 기말재고 이게 차기이월이죠. 기초재고는 전기이월. 기말재고는 차기이월. 생기초입니다. 그리고 차변의 매입액. 기초재고에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재고를 빼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지요. 매출원가가. 자, 그러면 이미 벌써 그냥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끝났어요. 기말이 과대되는 순간 매출원가는 과소가 되죠.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게 돼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요건 다 했죠. 그리고 원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매출 총이익은 커져요. 그죠? 근데 매출 총이익은 안 써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있는데 자, 우리 손익계산서 순서 학상 매출액에서 좀 올렸을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거기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원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세금이 없다. 그럼 마지막이 당기순이익이죠. 어쨌든 자 이랬을 때 매출원가가 과소계상이면 매출총이익이 과대계상이고 매출총이익 과대계상이면 영업이익도 과대계상이 되나요? 영업이익 과대계상이 되나? 다른 건 없으니까. 그죠? 영업이익 과대계상.
그럼 영업이익 과대계상이면 순이익까지 가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네,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1번, 4번 맞고 2번 맞고, 그 다음 영업이익 과대는 없잖아요. 영업이익이, 과대 있구나. 영업이익 과대도 있지, 그죠? 이것도 맞지. 순이익 과소? 왜 과소야? 이익이 커졌으면 순이익도 커져야지.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과소가 아니라 과대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문제풀이 할 때 혹시 이런 거 들은 적이 있나 모르는데 기말 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죠. 이론 강의 시간에 재고자산 평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에 정리한 게 이거 있었죠.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말이 과대였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과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집니다.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이론 강의를 잘 소화했다면 사실은 기말이 커졌다. 그 순간 1번하고 3번에서 답이 이미 나왔을 겁니다. 기말과 이익이 방향이 같이 움직인다. 같은 방향이다. 기말이 과대면 이익도 과대다. 과대인데 과소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다. 결론은 답은 1번이다. 이거죠. 알고 보면 답은 바로 나와요. 제가 일부러 설명을 길게 한 거지. 매출원가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구조, 손익계산서 구조까지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 답만 찾으려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 8번. 이건 또 뭐야? 여기 영업이익 또 나왔네? 영업이익 또 나왔네. 그럼 방금 전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었죠. 거기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하면 되죠. 이런 거였지. 근데 물어본 게 영업이익. 그래서 이것도 이론 시간에 적어도 영업이익까지는 외우시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매출액 보이죠? 딱 봐도 2천만 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러는 사람이 있죠. 딱 봐도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2천. 그리고 매출원가 딱 봐도 1,400만 원이다. 1,400. 근데 난 딱 봐도 안 보여요. 그럼 다 쓰세요. 200000000 140000000 쓰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냥 딱 봐도 저 정도는 보여.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만 단위로.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600이고 이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이때 판관비에 속하는 건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였잖아요.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여가비료. 그래서 복리후생비 급여 이게 판관비네. 판관비는 230 빼면은 결론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370 답 나왔죠. 나왔고 무슨 손실하고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에는 손실 이기기 무슨 손실 또는 차손 그리고 이기기 이런 거 안 써드려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기출문제풀이 합격 준비가 된 거죠. 이렇게까지 써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저게 뭐다냐? 이러고 있으면 공부를 안 했거나 이론을 저한테 안 들었거나. 그죠? 손실이기기,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가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본 강의를 얼마나 잘 숙지를 하느냐, 기본서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숫자 감각이 좀 없는 분들은 잘 안 보이죠. 그런 분들은 다 써야지, 그죠? 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머릿속에 T계정을 그려서 기본적으로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그럼 수익, 매출액 2천만 원 대변, 그리고 이제 물론 영업이익이니까 판관비까지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 순서대로 이거 판관비지 차변에 30, 매출원가 비용이지 차변에 1,400, 얘는 탈락, 급여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대변에서 차변하게 뺀 게 영업이익이야. 2천에서 얼마야? 1,630을 빼면 370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됩니다. T계정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어쨌든 알기만 하면. 아까는 제가 일부러 일자로 매출액, 매출총이 막 적은 거죠. 다음,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이 문제를 알고 풀면은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자, 기말 매출 채권이 2천만 원이고 기말 매출 채권의 1%의 충당금을 설정했대. 알고 풀면 공부 많이 한 거랬어요. 그럼 사실 답은 간단해. 2천만 원의 1%가 충당금이잖아요. 2천만 원의 1% 20만 원이지 뭐. 끝.
2천만 원의 1%가 20만 원이잖아요. 계산기 안 써도 되지? 알고 보면 쉬운 거지. 아니 근데 왜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걸 왜 공부했다고 그러지? 알고 풀면 있잖아요. 알고 풀면. 여기는 좀 쉽지만 만약에 기말 수정 전, 결산 수정 전에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5만 원 있었다. 이 자료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이 자료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하면 답은 얼마일까요? 1, 2, 3, 4 없다고 쳐. 그럼 지문 5번에 5번에 15만 원이 있다고 쳐. 그럼 25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수정 전에 충당금인 5만 원이 있었다라고 치면 답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거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고 5만 원 빼면은 15만 원 아닌겨. 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래도 답은 20만 원입니다. 그래도 답은 20만 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수정 전 충당금이 있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결산 분개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는데 이때 이 금액이 대손 예상액, 추정액, 대손 예상액, 추정액이죠. 대손 추정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로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5만 원 뺀 15만 원으로 분개를 하지요. 그죠? 15만 원 분개는 하지만 수정 전에 5만 원 있었고 15만 원 늘어나니까 잔액은 2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대손상각비로 기재할 금액은 15만 원이지. 물어보는 게 대손상각비면 15만 원이지만 대손충당금은 결론은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회계이급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회계이급에서는 어려운. 그래서 제가 알고 풀면 공부 많이 잘한 거다 이런 얘기 했던 이유가 지금 아까 처음 했을 때는 20만 원에 1% 곱하면 끝이잖아. 뭐가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대변이고 기말잔액은 차변에 옵니다. 요건 아마 낯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 충당금이 원래가 자산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자산이 반대쪽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해요. 그럼 대변이 증가니까 추가 발생, 추가 설정. 대변이 추가 설정이고 차변이 대손 발생입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할 때 상대 과목이 IS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뭔 소리냐? 조금 아까 대손 예상할 때 분계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잖아요. 이걸 충당금 계정으로 옮겨 적어봐요.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상대 과목 대손상각비, 상대 과목 대손상각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15만 원 적힌다는 얘기지. 수정 전에 5만 원 있었다고 쳐요. 대손 발생 없어. 기말 잔액은 20만 원이지.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이 기말 잔액은 항상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대손 추정액이다. 이렇게 써드린 적이 있어요. 단기말 추산액. 단기말 추산액은 20만 원에 1%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무조건.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 있었던 상관없이 그냥 이 금액은 항상 단기말 추산액이에요. 이걸 만약에 알아들었다, 알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거고 그러면은 거의 회계 2급 수준이 아니라 회계 1급 수준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T계정 그린 거는 아마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처음 봤거나 낯설 수도 있는 거 당연한 얘기고 일단 회계 2급에서는 사실 지금 나온 정도 이 정도 문제만 해결해도 됩니다. 뭐 이거 못 알아들었다고 머리카락 젖뜯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